며느리가 미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싫었습니다. 10년 동안요. 근데 어느 날 명절 끝난 부엌에서 며느리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용하게요. 어머니,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틀렸다는 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괜찮았어요. 밝고 씩씩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좋게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도 아직 기억나요.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거든요. 신랑 입장할 때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싶어서요. 며느리도 예뻤습니다. 인사도 잘했고 싹싹했고 친정 부모님도 좋아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집에 같이 산 건 아니었어요. 명절마다 오고 주말마다 가끔 보고 아이 낳고 자주 오가면서 조금씩이요. 처음 걸렸던 건 음식이었습니다. 명절에 전을 부치는데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반죽을 이렇게 해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야 더 맛있어. 며느리가 웃으면서 네 어머니 그렇게 해볼게요 했어요. 근데 다음 명절에 또 자기 방식대로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릅니다. 꼭 제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는 방식도 달랐고, 국간 맞추는 것도 달랐고, 설거지 순서까지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비교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굳이 다르게 하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 아닌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땐 그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손자 키우는 방식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겨울인데 손자 옷을 얇게 입혀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애 감기 걸리겠다. 애를 너무 춥게 키운다. 근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아이들 너무 덥게 입히면 더 안 좋대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꼭 제가 틀린 사람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도 자식 셋 키웠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손자가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먹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힘을 쓰고 크는 거라고요. 근데 며느리는 억지로 먹이면 음식에 거부감 생긴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게 된다고요. 저는 속으로 기가 막혔어요. 애를 저렇게 풀어놔도 되나? 엄마가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며느리는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봤습니다. 그냥 내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는 말투도 신경 쓰였습니다.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직접적이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돌려 말하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생각을 바로 말하는 편이었어요. 어떤 날은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버릇없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은 늦게 가면 안 되겠니 하고 물으면 예전 같으면 어른들 눈치 보면서 애매하게 대답했을 텐데 며느리는 그냥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 아침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왠지 섭섭했습니다. 조금 더 어른 눈치도 보고 조금 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다소곳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말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면 얼굴에 다 드러나요. 며느리가 왔을 때 제 표정이 따뜻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도 다 느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그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십니까? 며느리가 불편한 분, 사위가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분, 가족인데 이상하게 편하지 않은 분.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0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웃고 떠들긴 하는데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요. 손자들 웃음소리 사이로 이상한 긴장감이 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 같이 밥 먹는데 제가 반찬을 자꾸 손자 앞에 놔줬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이 스스로 먹게 해보려고요. 그 말 듣는데 괜히 민망했습니다. 꼭 제가 쓸데없는 간섭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근데 조심하면서도 속으론 또 서운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나는 손주 예뻐서 그러는 건데, 그 마음이 쌓였어요.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늘 혼자였어요. 명절 음식 끝나면 잠깐 베란다에 나가 있곤 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쉬려고 나간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숨 돌리러 나간 거였다는 걸요. 한 번은 며느리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오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잠깐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힘들었을 겁니다. 낯선 집, 낯선 분위기, 익숙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계속 긴장되는 시선. 그 안에서 10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명절 끝날이었습니다. 다들 거실에 있는데 며느리만 부엌에 남아 있었어요. 설거지 도와주려고 남은 거였습니다. 우리 둘이 나란히 서서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하죠.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다 하자니 거짓말 같고, 그렇다 하자니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털썩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면서 혼자 오래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가 못 본 거였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안 본 거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설거지하다 말고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고개 숙이고 조용히 그릇 닦고 있는 옆모습이 왜 그렇게 짠하던지요. 저 아이도 쉽지 않았겠구나. 낯선 집에 와서 낯선 방식 속에서 살면서 시어머니 눈치까지 봤겠구나. 그걸 10년 동안 견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괜히 멍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왜 며느리가 그렇게 싫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틀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서운했던 거예요.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서요. 결혼 전에는 아들에게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들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며느리가 됐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저한테 전화 안 하는 것도 서운했고, 주말마다 집에 안 오는 것도 서운했고, 뭐 하나 먼저 며느리랑 상의하는 것도 서운했어요. 근데 그 서운함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탓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아들은 성장한 거였고, 자기 가정을 만든 거였는데요.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 내가 음식하던 방식, 내가 아이 키우던 방식. 그게 맞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나처럼 하면 왠지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고, 다르게 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며느리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었던 건데, 저 혼자 상처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생각도 났어요. 아들이 중학생 때였나. 머리를 길게 기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고, 당장 자르라고 했어요. 아들은 싫다고 했고, 저는 엄마 말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는 왜 맨날 엄마 방식대로만 하라고 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났는데, 그날 밤 며느리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그랬던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야 맞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밤새 옆에서 이야기 들어준 사람도 며느리였습니다. 손자가 아팠을 때 응급실에서 밤 새운 것도 며느리였어요. 아이 어린이집 행사 있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것도 며느리였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 챙겨온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고맙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니까, 엄마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였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영양제를 사다 줬습니다. 무릎 아프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저는 그냥 고맙네 하고 넘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마음들이 다 사랑이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10년 동안 며느리 눈에 티만 봤습니다. 근데 제 눈 속 들보는 못 봤어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들보. 내 방식만 맞다고 생각하는 들보. 그걸 못 봤습니다. 며느리가 그날 조용히 한마디 하기 전까지는요. 그 후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며느리가 신발 신는데 제가 말했어요. 수고했어. 고마워. 며느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데 그 표정을 아직도 못 잊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근데 그날 현관문 닫히고 나서 괜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왜 진작 저 말을 못했을까?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 다음번에 며느리가 왔을 때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오는 길 안 막혔니? 피곤하지 않았어. 별말 아닌데도 며느리 표정이 달라졌어요.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저도 편해졌고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달라지니까 며느리가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며느리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눈이 변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들이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명절에나 얼굴 봤는데 요즘은 전화도 오고 주말에 밥 먹으러도 옵니다. 한 번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집 분위기 좋아졌어. 그 말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건 며느리가 아니었구나. 변해가는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마음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모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어릴 땐 부모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엄마 말이 제일 중요하고 엄마가 제일 필요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자기 가정이 생기고 자기 배우자가 생기고 자기 아이가 생겨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부모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엄마는 더 그렇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리가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며느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성격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내 마음이 외로웠던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며느리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사위와 불편한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어떤 관계든 오래 불편한 사람이 있는 분도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점이 정말 틀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건가요? 그 차이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다름을 그냥 다름으로 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져요. 아, 저 사람 방식도 있구나. 저 방식도 나쁘진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저는 그걸 알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혹시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힘든 분,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해 지친 분, 그 마음도 압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노력,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표현하지 못하는 어른들도 많은 거예요. 시어머니도 사실은 서툰 겁니다. 사랑 표현도 서툴고, 마음 인정하는 것도 서툴고, 외로운 마음 말하는 것도 서툴어요. 그래서 괜히 더 차갑게 굴고, 괜히 더 잔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이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그 안에도 외롭고 불안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혹시 마음이 조금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도 아니에요.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옆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 오면 편합니다. 같이 커피도 마시고 예전엔 안 하던 이야기도 해요. 한 번은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편해져서 너무 좋아요. 그 말 듣는데 또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편하게 봐주는 날을요.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정말 많이요. 저는 틀렸습니다. 10년 동안요. 이제는 압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늦었지만 며느리한테 꼭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10년 동안